자, 36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2년 전 연초 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에 2년 차 말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기존 대출 조건을 보면 대출 금액 1억 원을 받았는데 이자율은 연 4%입니다. 만기 10년이고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은 매년 말 연단위 이자 지급하고 대출금은 만기 전액 갚는 겁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는 대출 전에 얼마? 1억 원이거든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니까 대출 전액 1억 원의 1%가 되고요. 그럼 100만 원입니다. 1억 원의 1% 100만 원. 자, 신규 대출 조건은 대출 금액은 기존 대출의 잔액 얼마? 1억 원이야. 기존 대출 잔액이야. 돈 안 갚았으니까 1억이고 이자율은 연 3%, 만기 8년,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서 취급 수수료는 대출 금액 얼마? 1억 원의 1%, 또 이것도 100만 원입니다. 자, 8년간 연금의 현가 계수가 나오는데 이 얘기거든요. 자, 36번 문제인데, 자, 이 얘기거든요. 현재. 자, 이게 현재 1년 말, 2년 말, 3년 말 이런 얘기잖아요. 4년 말, 몇 년? 10년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자가 얼마? 우리는 400만 원이에요. 대출 금액, 여기 이자거든요. 대출 금액 1억 원에 4%니까 400만 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2년까지는 돈 잘 갚았어. 2년 말에 뭐를 하고자 한다? 여러분 2년 말에 뭐를 한다? 대환대출을 받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그럼 얼마? 대환대출 받았을 때 이자가 얼마죠? 300만 원. 1억에 3% 300만 원. 싸니까 대환대출 받았다. 자, 그러면은 얼마? 요 차이가 100만 원이죠. 이 차이. 자, 요게 대환대출 받았을 때 이자니까 이 차이가 100만 원입니다. 그럼 요거는 3년, 요거는 미래잖아요. 현재로 요걸 뭐 해야 돼? 할인을 해 와야겠죠. 우리가 이 할인을 해야겠는데 2년 요게 대환대출 받는 2년 말 요 시점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죠? 100만 원에 곱하기, 여러분 여기서 대환대출 받았으니까 2년 말에 2년 말 현재 얼마? 연금에 뭐죠? 매년 동일한 금액 100만 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은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몇 년? 몇 년? 8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죠. 자, 그러니까 얼마? 그 8년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얼마 해놨다? 7. 그러니까 얼마죠? 700만 원이야. 그럼 이 700만 원에 뭐를 빼야 된다? 이제 2년 말에 조기 상환했으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 얼마? 100만 원. 또 신규 대출 받았을 때 수수료 얼마? 100만 원 빼주면 얼마? 5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500만 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최근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연금 저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상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짜리 역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이 사람이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은 얼마냐? 자,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이죠. 자, 매월 우리가 지급받는 연금액은 얼마? 역저당 설정 금액. 자, 역저당 설정한 금액 얼마죠? 2억 원. 2억 원인데, 자, 여러분이 역저당 설정한 금액, 이게 바로 연금의 미래가치거든요. 자, 역저당 설정한 금액이 연금의 미래가치인데, 자, 이 역저당 설정 금액을 2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2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역저당 설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2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월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얼마냐 구해주는 개수를 우리는 감채
기금 개수죠. 감채 기금 개수인데 지금 연 이자율 몇 프로? 12%. 12% 연인데 월이니까 12개월로 나눠주니까 월 1%고 몇 년? 우린 저당 기간 만기는 10년이니까 120개월. 요게 구하고자 하는 정답. 몇 번?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용 자격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주택 소유자 또는 동그라미 또는은 뭐죠? 둘 중에 한 사람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질문. 주택연금 지급 방식이 있거든요. 자, 연금 지급 방식은 우리는 처음에는 연금 지급 방식은 처음에는 요것만 있었거든요. 종신 방식만 있었어요. 종신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이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이 있고 또 몇 년 뒤에 도입된 거죠.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어떻게 돼? 지급받는 방식,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확정 기간 방식.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도입됐거든요. 그때 하나가 요거거든요. 주택연금 3종 세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담이 있으니까 요걸 연금을 가입하는 게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상환형 우리가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대출 상환 방식이 나와요. 또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우대형 주택연금 여기서 나오는 게 우대 방식이 나와요. 자, 우대 방식은 또 우대 지급 방식과 우대 혼합 방식이 있어요. 자,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 두 가지가 도입됐죠. 여기에다가 하나 있죠. 또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제도. 그 3종 세트가 작년에 도입된 거예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2번 맞는 질문. 3번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이고 상가, 영업 및 판매 시설, 전답 등은 제외합니다.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대출 실행 시에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어떻게 돼? 0.75%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자,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야 된다니까 틀린 질문이죠. 자, 주택연금의 장점, 여러분 주택연금의 장점 중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한데 우리가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해요. 자, 이때 연금, 주택, 처분 가격, 여러분 담보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 주택연금, 지급, 총액보다 요게 크면은 뭐가 된다? 남는 부분 있죠? 이 남는 부분은 가입자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을 해요.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 연금 지급 총액이 많으면 이때 부족하죠.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공사가 보증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 부담이지. 그래서 5번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가 틀렸어요.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자, 41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연금이라 하면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거죠. 이 주택연금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25회도 출제했었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번은 요거. 3번은 종신 방식. 3번은 종신 방식. 4번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4번은 요거. 확정 기간 방식. 자, 그리고 5번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 채권은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임금 채권이라든지 또는 조세 채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자, 우선은 요즘에 또 출제를 또 자주 하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뭐를 보증을 받아서 우리는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아요. 자, 이때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이죠. 자, 주택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죠? 1차 저당 시장. 1차 저당 시장을 우리는 주택 자금 대출 시장, 주택 자금 대출 시장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해요. 이때 여러분이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을 우리는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겠죠. 자, 누구한테 매각을 하냐? 특별한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 목적 회사가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저당 채권을 기출해서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을 해서 또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겠죠. 그럼 또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우리는 2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을 주택 자금 공급시장이라고 하죠. 주택 자금 공급시장에 대한 내용이죠. 자, 44번 MBS의 발행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 가격의 담보 가치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1번 맞고,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우리는 조달할 수 있죠. 이 주택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죠. 자, 채권 투자자는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우리가 매입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우리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죠.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주택 수요자에게 계속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락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4번 정답. 주택 금융 자금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타당성이 없는 것. 부동산 저당 담보 채권의 유동화는 어디서? 유동화는 2차 저당.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자, 저당의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많은 재원이 아니죠. 한정된 재원입니다. 여러분, 금융기관은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우리는 주택 금융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이 아니라 한정된. 그래서 2번 정답. 1차 저당 시장이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저당 차입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개념 맞습니다. 저당 차입자인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1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은 주택 수요자는 2차 저당 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자, MBS의 발행자는 누구? MBS의 발행자는 2차 대출기관. 여러분, MBS의 발행자는 2차 대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자, 47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 복지 및 생활 안정, 주택 경기 및 주택 가격 조절 기능 등을 둘 수 있다.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 이를 1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은 특별 목적 회사, 요거죠. 요 특별 목적 회사 SPC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누구에게? 주택 자금 대출 기관인 금융기관에 공급해 주는 시장. 맞는 질문이죠. 자, 3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 보증 채무의 이행,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당 채권 유동화. 자, 여러분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은 이 주택 재원이 부족해지죠. 이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2차 저당시장이죠. 그럼 2차 저당시장이 도입되면 유동성 부족이 해결되죠. 왜? 자금이 유입되니까 유동성이 뭐한다? 증가를 해요. 유동성이 증가함으로써 우리는 유동성 위험은 뭐한다? 감소를 하겠죠. 유동성 맨 끝에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킨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MBB가 나오죠. 자, MBS의 종류인데 이 주택 수요자는 이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우리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발행기관은 뭐를 발행한다? MBB,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본드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죠. 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담보가 있어요. 뭐를 담보로 해야 됩니까? 이걸 담보로 합니다. 주택저당채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하죠. 자,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그 원리금을 수취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른 지분권도 발행기관이 보유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죠.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 만기가 되기 전에 차입자는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죠. 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하고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 또 뭐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을 해요.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 예? 자, 그래서 모든 위험이 발행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다. 그래서 발행기관은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 투자자에게 통상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 해요.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을 하죠. 자,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은 수익률은 가장 낮습니다. 수익률은 가장 낮다. 그래서 요거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그 회사채의 성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 자, 1번 MBB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잖아. 누가 가진다? 발행기관이 갖죠. 맞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MPTS는 지분형이죠. 자, 이 얘기입니다. 이 차입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또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또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자,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이번은 발행기관이 뭐를 발행했냐 하면요, MPTS를 발행했어요. 이때 S는 증권, 시큐리티,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죠?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죠? 이 발행기관은 자산, 지분을 매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지분을 매각을 하면은 현금 자산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뭐다?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MPTS 발행한 금액, 자, MPTS 발행한 금액과 주택 저당 채권에서의 총액은 같죠.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아요.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분이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그 지분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이전돼요. 그러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그리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바로 조기 상환을 해요. 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투자자 관련 위험도 이전되는데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맞는 질문도 관련 위험, 어떤 위험?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돼요. 영모기지로는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하니까 틀렸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영모기지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택 소유자가 저당권을 금융기관에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뭐다? 대출을 우리 받아서 하는 제도입니다. 틀린지 뭐죠? 자, 5번 CMO가 나오는데 CMO는 MPTB를 확대를 한 거죠. 자, MPTB를 확대한 거죠. 자, 차입자. 자, 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또 매월 또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이 발행기관은 또 채권을 발행했어요. 뭐 MPTB 또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채권을 발행을 할 때는 항상 요걸 담보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합니다. 자,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또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은 MBB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또 뭐죠?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즉시 또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줘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권도 투자자가 보유하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합니다. 요거는 같이 다니는 거죠. 또 원리금 받자마자 이체시켜주니까 MPTS의 성격, 지분형과 채권형을 뭐 했다? 서로 혼합한 형태의 MBS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확대,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조기 상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제도가 CMO, 다계층 저당 채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한다? CMO를 발행하고 이걸 확대했기 때문에 MPTB와 구조상 똑같다. 구조상 동일하다는 거. 자, 그래서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이것도 채권이기 때문에 누가? 발행자가 보유합니다. 5번 맞는지 뭐. 자, 50 거기 보시면은 5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MB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 채권은 이체증권보다 우리가 수명이 길어요. 길고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1번 정답이죠. 왜? 수익률은 MBB가 가장 낮죠.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뭐다?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하면 손해를 보니까 투자자는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이걸 콜 방어가 있기 때문에 MBB가 MPT에서 기간이 더 길어요. 여기는 뭐야?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정답.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CMO입니다. 맞는 질문. 일반적으로 다계층 저당채권의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 이걸 확대했기 때문에 누가 부담? 투자자가 부담. 자, 5번. MBB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고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과 이자 위험에서 벗어나갈 수 있죠. 조기 상환 위험과 이자 위험 누가 부담? 발행기관이 부담. 주택저당증권 매수자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가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를 방어하는 것을 콜 방어라고 하고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는 것을 부분적 콜 방어라고 한다는 거죠. 자, 53번.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자산 유동화 증권을 이걸 뭐라고 하죠? ABS라고 해요. ABS. 자산, 약어로 자산 유동화 증권 제도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언제? 1998년도 제정됐거든요. 98년도에 제정돼서 도입이 됐습니다. 저당대출, 자, 여러분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를 다양화의 동그라미, 다양화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은 CMO, 요거 아니죠. MPTB가 아니라 CMO. 이렇게 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만기를 다양하게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저당 채권에 있어서의 총 발행액, 이게 바로 하나의 저당 집합이에요. 하나의 저당 집합인데 이 저당 집합에서 이렇게 채권의 종속시기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하죠. 이자율 여기 예를 들어서 2%, 여기 2.1%, 여기 2.2% 이런 식으로 여기는 5%.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죠. 그래서 이때 나누어진 이 그룹을 우리 뭐라고 하죠? 트렌치. 자, 2번 정답이고 3번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MPTB는 MPTS와 MBB 두 가지를 혼합한 성격의 MBC, 혼합이 포인트죠. 자, 4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용은 MBB입니다. MBB는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무슨 성격? 채권적 성격, 채권적인 성격을 가진 MBS입니다. 다계층 저당채권의 발행자는 어느 거? 여러분 저당채권 요 풀, 이 저당채권 이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 동풀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뭐한다? 발행하는 거예요. 동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풀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한다.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54번 틀린 것. MPTS는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뭐죠?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에 의존한다. 맞는 질문. MBB의 투자자는 여러분 최초의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건 발행기관이지 투자자가 아닙니다. 2번 정답.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합니다. 다양한 밑줄. 자,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을 하죠. 혼합한 우리가 MBS입니다. C는 커머셜은 상업용입니다. CMBS입니다. 커머셜은 상업용.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CMBS라고 합니다. 자, 55번 틀린 것. MBB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이체받지 않죠. 자, MBB는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이체를 안 시켜주죠. 이 MBB에 대해서 새로운 원리금을 통상 6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번 맞고 2번 MPTS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금리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맞고 MPTB 투자자는 MBB에서 더 높은 위험을 가져. 여기는 MBB는 위험이 없지 부담이 없지만 여기는 조기 상환 위험이 있으니까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하죠. 자, CMO의 발행자는 투자자와 조기 상환 위험을 나눠 부담한다. 틀렸죠. CMO는 누가 부담?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 4번 정답. CMO의 투자자는 후순위 만기가 길수록 어떻게 돼요? 위험이 높잖아요. 높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만기가 길죠. 이 장기 투자자는 영기금인데 장기 투자자들은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여기서 콜 받아버리면은 장기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콜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콜 방어를 뭐한다? 실현시킬 수 있다. 자, 56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 다른 것 밑줄 여기 포인트죠. 맞는 질문.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서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여러분 MBB는 요거거든요. 이런 발행 기간의 시용을 가지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 MBB 발행한 금액은 주택저당채권 총액보다 적어요. 주택저당채권 총액이 1,000억이면 요건 500억 이렇게.
그래서 뭐죠?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과 담보를 제공한다. 요 차액만큼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3번 MPTS의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 맞고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금리 상승이 아니라 금리 하락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뭐다?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 금리 하락 시, 여러분 이렇게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 조기 상환이 발생하잖아요. 하락 시. 4번 정답. 2차, 여러분 이렇게 2차 저당시장은 어디? 1차 저당시장에 이렇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다계층 저당 채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 상환료는 증권 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투자자가 부담. 1번 정답. MPTS와 MBB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죠. 요거 확대했으니까 요거 MPTS, MBB 두 가지 성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고, 자, 여러분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 유동은 뭐죠? 변동 이자율입니다. 여러분 유동 이자율은 변동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을 또 실현시킬 수 있다. 1번 정답. 58번 CMO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발행된 다계층 저당 채권 맞고요. MBS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죠. 요거 소유권을 갖고 이 동풀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 상환 위험은 누구? MBS 발행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3번 정답. 여러분 조기 상환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이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의 크기와 변동 여부 등 다양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죠.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당 유동화 제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3번 정답이죠. 59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분 투자 방식에는 조인트 벤처, 리츠,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 펀드 등이 있습니다. MBB는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한다?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 발행기관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하죠. 개념이 나와 있고, 역저당 제도는 역모기지론입니다.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 주택 동그라미, 신용이 아닙니다. 신용을 담보가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출금이 과도 많은 경우에 차입자의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또 대출 금리도 높아집니다. 자, 60번 틀린 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종신지급, 종신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주택연금의 장점이죠. 그리고 또 뭐 국가가 보증합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금융보다 저당금융,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저당금융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형 개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이용 자격 조건은 근저당권 설정의 기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 됩니다. 주택의 선분양 제도는 수요자 금융이 아니라 공급자 금융입니다. 자, 여러분 제도권 금융이 있거든요. 이 제도권 금융은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받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비제도권 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받는 거고, 비제도권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하는데, 여기서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이 있어요. 자, 수요자 금융은 대표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받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전세제도고, 공급자가 우리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주택선분양제도. 무슨 금융? 공급자 금융. 수요자 금융이 아니라 공급자 금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61번. 국내 부동산 금융의 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 유동화 증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도입 언제? 2001년 7월 1일 도입되었거든요.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죠. 장점이죠.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채권이 증권화가 되면서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맞고요. 2차 주택 저당 시장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죠. 언제? 2000년에. 부동산 신탁 회사의 신탁 업무 중 토지 신탁 업무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래서 허용되고 있지 않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3번은 이 얘기죠. 이 부동산 증권은 크게 지분증권, 이 지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되겠죠. 그리고 부채증권은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인데, 대표적으로 부채증권 하면은 MBS, MBB, ABS 이런 건 대표적인 부채증권이에요. 자, 이때 이 지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고, 밑에는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인데, 이때 지분은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우리가 지분 금융 방식은 우리 자기 자본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대표적으로 니츠, 그리고 조인트 벤처, 우리가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리고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일명 부동산 펀드. 자, 부채 금융 방식으로서는 뭐가 있어요? 부채 금융 방식으로서는 저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저당, 담보금융.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이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신탁금융. 우리가 담보, 신탁에 의한 자금의 융통을 말하죠.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 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고, 프로젝트 파이닝에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자, 그래서 62번 부채 금융과 관련 없는 건 2번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이건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 2번이 정답이고, 63번 지분금융 방식에 속하는 건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부동산 신디케이션 3번이 정답.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츠에 관련돼서 이제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몇 가지 중요 제도, 그리고 이걸 확인해 보겠는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